여러분, 요즘 지하철역에서 법률 상담 앱 광고 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 배달음식, 쇼핑을 넘어서 변호사까지 앱으로 골라서 만나볼 수 있다니 언뜻 보기엔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원하는 변호사를 만날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 같죠? 그런데 이 법률 서비스 플랫폼,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편리해 보이는데 왜일까요? 오늘의 법인카드, 변호사와 법률 서비스 플랫폼을 둘러싼 각종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법률 서비스 플랫폼이 뭐야? 단어만 듣고는 쉽게 상상이 안 가시죠? 우선 플랫폼은 쉽게 말해 정거장에 비유할 수 있어요. 버스를 타려는 사람과 버스가 만나는 접점, 또는 사람과 버스가 쉽게 만나도록 돕는 매개체라는 거죠.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서 버스를 타려는 사람은 의뢰자, 버스는 변호사로 비유할 수 있겠네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이러한 법률 서비스 플랫폼 중 하나가 변호사에게 상당액의 광고비를 받고 플랫폼을 통해 의뢰인을 연결해주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대체 무슨 문제라는 거지? 싶으시죠? 일단 법률 서비스 플랫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이런 광고 카피가 눈에 띕니다. 1회 상담료로 변호사 2명과 상담하세요. 15분 전화 상담 2만원. 여기서 문득 의문이 드는데요. 변호사가 광고를 할 수 있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네, 변호사도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광고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죠. 변호사법 제1조에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죠. 이처럼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이기 때문에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광고는 엄격한 규제를 받아요. 단순한 상인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버스, 지하철, 택시 등 운송수단의 외부에는 광고가 불가능하고 광고 전단지 또한 배포가 불가능합니다. 변호사가 어떠한 제한도 없이 자신을 광고할 수 있다면 결국 광고비를 충당할 능력이 있거나 판검사와의 특별한 연주를 자랑하는 일부 변호사들만 수임을 독차지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변호사업계는 돈과 연줄로 영업을 하는 일부 변호사들의 전유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변호사의 광고를 엄격히 규제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법률 서비스 플랫폼은 이러한 변호사법의 규제를 완벽하게 피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률 서비스 플랫폼의 운영자가 변호사가 아닌 비변호사이기 때문이죠. 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하는 광고 제한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비변호사의 광고 제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요. 해당 법 규정을 만들었던 시대에는 변호사 수가 극히 적었기 때문에 변호사만 규제하면 될 것으로 판단했고, 지금과 같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등 비변호사의 변호사 업무 광고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법률 서비스 플랫폼 광고를 택시에서도 버스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비변호사의 광고는 어떤 식으로든 가능하다는 것이 변호사법의 취지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 뿐 변호사의 공익성 훼손과 소비자 피해 가능성은 영리 추구를 최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는 비변호사의 광고에서 더욱 높을 테니까요. 게다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들은 소비자와 변호사가 직접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 변호사의 직접 연결을 차단하고 플랫폼이 통제 가능한 전화번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소비자가 플랫폼 내에서 변호사의 정보를 넣는데 제약이 많을 수밖에 없죠. 또한 상담료와 관련해서도 플랫폼 업체 또는 플랫폼 업체가 지정하는 피지사를 통해서만 신용카드 결제 등 비용 지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비용의 지불도 플랫폼 업체가 직간접적으로 통제를 하는 것이죠. 또한 변호사들이 마치 법률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 자신의 소속 변호사인 양 홍보하고 사건도 법률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서만 의뢰하고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죠. 소비자와 변호사가 직접 연락하여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는 단순한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와 변호사의 연결을 독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비대면 시장인 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자신의 플랫폼에 의존하게 만드는 이 구조, 변호사들은 점차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사업 방식은 흡사 과거 법률 시장에서 논란이 되어 왔던 브로커 사무장의 불법 사건 소개 영업을 온라인 플랫폼에 그대로 올려놓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혁신 산업이라고 포장한다고 해서 불법이 합법이 될까요? 그런데 말이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플랫폼 사업자도 기업인이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가 문제라는 거지? 법률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들은 가입 변호사들로부터 주로 월 단위로 이용료를 납부받고 있는데요. 더 높은 금액의 상품 서비스를 구입하면 소비자들의 검색에서 순위와 노출 빈도가 더 높게 되도록 적용하여 사건 수임에 유리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변호사들이 더 많은 돈을 자신의 플랫폼 사업체에 지불하도록 유도하는데요. 변호사로서 고액의 이용료를 납부하기 위해서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서 더 많은 사건을 수임해서 빨리빨리 사건을 돌려야 하고,
더욱 검색 순위와 노출 빈도를 올리기 위해 더 많은 이용료를 플랫폼 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악순환의 구조에 빠지는 거예요. 점점 플랫폼 사업자에게 종속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당장은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변호사들도 의뢰인을 더 많이 유치하는 이득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광고를 통한 변호사의 출혈 경쟁이 심해지면 수임료에서 광고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높아지지만 가장 중요한 법률 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비싼 이용료를 내면 전문성과는 상관없이 가장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는데요.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가장 상단에 노출되는 변호사가 가장 전문성이 높거나 실력이 좋은 변호사로 오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돈으로 전문성과 실력을 포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업체로서는 자신에게 많은 돈을 내는 변호사가 우선일 수밖에 없어요. 법률 서비스 플랫폼 상에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검증하기도 어렵습니다. 비대면 접촉이라는 특징을 최대한 이용하는 거죠. 어느 영역보다 법률과 실체적인 진실에 기반하여 공정하고 정의롭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법률 서비스인데, 변호사가 내는 돈의 액수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이 정해지는 자본 논리가 철저하게 법률 시장을 장악하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법률 서비스 플랫폼 사업에 진입하는 자본에 대하여 현행법은 아무런 규제도 하지 않고 있어서 거대 자본이나 외국 자본도 아무 제한 없이 진입하여 법률 서비스 플랫폼 사업체를 장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1등 업체가 시장의 절반이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는 1등 독식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 온라인 시장의 특성인데요. 다른 플랫폼 사업체들처럼 사업체를 거대 자본이나 해외 자본에 매각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법률 시장은 거대 자본의 손아귀에 들어가거나 해외 자본에 종속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에요. 실제로 2000년에 창업한 국내 최대 판례 서비스 업체는 12년 만인 2012년 캐나다의 다국적 미디어 그룹 손에 넘어갔습니다. 국내 최대의 법조인 정보와 판례 등 법률 정보를 보유한 사업체가 더 이상 우리나라 기업체가 아닌 것이죠. 더구나 현재 1위 법률 서비스 플랫폼 사업체의 임원진은 앞서 말한 판례 검색 서비스 업체의 전 경영진, 그리고 국내 1위 음식 배달 플랫폼의 현 경영진과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관련이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법률 플랫폼 사업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5월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변호사 광고 규정을 개정하고 총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변호사 윤리장전 개정을 결의했는데요. 단순히 변호사들의 밥그릇 싸움이나 기득권 지키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간파하고 국내 법률 시장의 공공성과 주권, 대한민국 사법의 기본 이념을 지켜내기 위한 결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 플랫폼과 거대 자본에 변호사가 예속되어가는 지금 이 흐름을 방치할 수만은 없다는 거죠. 정보기술의 발달로 세상이 하루하루 다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 소비자의 접근성과 선택권을 행사하는 방법도 시대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죠. 하지만 그 방향은 법률 서비스가 가지는 태생적 사명인 정의와 공공성 유지, 그리고 품질 유지와 소비자의 이익 중심이 되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변호사들 스스로 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변호사의 공공성을 지키며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법인카드였습니다.